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들어서요, 정말 많이 보이는 뉴스 기사 중 하나가요,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산율이 정말 뚝 떨어졌다. 네. 근데 이게 6년째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작년 한 해 출산율이 0.78명. 네.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두 명이 결혼해서 합쳐지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구가 유지되려면 두 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0.78명 무조건 줄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2030년이 지나면 이 5천만 명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글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2030년이면 이제 지금 7년 남았나요? 10년. 5천만 네. 명이 이제 붕괴된다. 예, 지금 약 5,20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7, 8년 동안에 이제 200만 명이 네. 훅 줄어든다. 정말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 출산율이 저 0.78명이면 네. 이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수치가 어느 정도로 좀 줄어든 건지. 사실 뭐 지금 제 세대가 뭐 일종의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70년대. 네. 예. 아, 이게 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계산 들어갑니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네. 진짜 많이 태어났어요. 참고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 네. 정말 시골이거든요. 전라북도 장수군. 군 나왔습니다. 거기에 면리. 근데 그때의 초등학교가 이 리 단위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한 반에 60명 가까이 됐었고 6반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이 거의 한 30명 전후잖아요. 아, 요즘 30명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 쪽이 좀 과밀 학교거든요. 28명 정도 되고 조금 적은 데 가면 평균이 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으로 진짜 확 줄고 심지어 서울에 이제 초등학교도 폐교한다 이런 기사들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애들이 태어나질 않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인구 늘어나는 수에 맞춰서 이제 학교들이 세워졌었고 이제 이 학교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폐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정말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인구 감소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완전 정책들을 지금 대응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나 약간 와닿지 않는 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이런 네.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소장님은 그래도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보다 높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답답했죠. 정말 쓸데없는 데다 돈을 쏟아붓는구나. 근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부의 한계가 참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가 주로 이제 정책자들이 남자 위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자들도 이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이 정책 위반자란 말이에요. 이미 애들은 다 컸어요. 이게 느껴진 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절절하지 않구나. 출산하고 나서의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을. 일단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상황이 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뭐냐면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효성을 따지게 돼 있어요. 네. 정책을 내놓을 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돼 있는데 절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느냐? 생색내기용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딱 생색내기용이에요. 애 낳으면 얼마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다자녀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줄게. 항상 그냥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거의 다 실효성. 일회성이라는 네. 게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참 보면 애 키워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애 키우는 과정 그리고 특히 워킹맘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얼마 동안 여기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이제 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안 되면
이제 보모를 써야 되고 누구 퇴원시키는 도우미 아줌마를 써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집안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죠. 예, 엄마 아빠 네.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도와달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너무 폐를 끼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다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네. 그 학교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는 오히려 그 시간에 잡아두는 시간이 꽤 길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오전만 하고 저학년들은 네. 오전만 하고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을 돌려야만 되는데 이게 혼자 돌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태권도 학원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이게 태권도 학원에서 뭐냐면 차를 운행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저기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연계를 하는 거예요. 학원들끼리. 그렇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뭐 영어 학원 이런 데들이 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쫙 돌릴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이 이제 인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모들의 그 난처한 상황들을 알고 있는 학원들이 이제 이런 걸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원들이 이런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데들은 이제 좀 인기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가 직접 나서서 특히 엄마가 이제 이걸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지친다. 해서 이제 오죠.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돈들을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공교육이나 이런 거에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갖췄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확 드러나지 않고 반발도 심하거든요. 유치원 쪽이나 어린이집 쪽을 쓰려면은 지금 어린이집 그 원장들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교육화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이 사립 유치원들, 네. 이쪽이 이제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절박성 있으면 이런 거를 뚫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교육이 할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약간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에 기대지 않고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쫙 짜가지고 그거를 단계별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거 쓰고 그 지자체별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가지고 나는 이거 했다. 네. 너는 이거 안 했냐? 나는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서 표몰이하는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출산율 대책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주구장창 출산율은 줄기만 했어요.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뭔가를 내놨지만 효율성이 아예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맞아요. 나가는 돈은 많은데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보면은 이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기업들도 생길 거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막 또 심각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이런 인구 감소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승전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소장님. 네. 이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화제 같아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네, 아니다. 이런 찬반 의견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자, 일단은 제가 대책부터 내놓으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이거예요. 시장 상황. 시장 상황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인. 인구 감소 요인, 출생률 감소 요인.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냐, 다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 분위기잖아요. 하락 분위기이고 인구 감소, 출생률 감소는 곧 수요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강력한 수요 감소를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방향이 같아요. 이럴 때는 진짜 큰 힘을 내요.
지금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겨운 거 아니냐. 인구 얘기는 이제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하락 시장이고 인구 감소 요인도 하락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주 강력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네.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집이 남아돌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요 감소가 하니까 어찌됐든 큰 힘을 발산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네. 곳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에도 그렇게 좀 큰 영향을 미칠까 싶거든요. 학교가 많이 줄어들어도 서울대 갈 사람들은 항상 많다는 것처럼. 여기에 네.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인구 감소에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 감소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너무 먼 미래까지를 축소해서 지금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90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집값이 서울 집값이 그냥 그걸로 인해 떨어질까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떨어져요? 그래도 뭔가 끌고 가는 대표 단지들은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답을 정해놨다. 그렇죠. 어... 실제로 네. 서울에서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네, 줄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은 폭등했었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10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줄으면 무려 10%나 줄은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5200만 명에서 2030년이 되면 5000만 명이 붕괴된다라고 얘기했어요. 8년이 지나야 200만 명이 주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8년이 지나야 4%가 주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얘기하고 할 때는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이게 몇 프로냐 비교하지 않아요. 왜?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인구 감소를 가지고 전체 인구를 따질 때는 막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비율이 전체 인구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느리고 약해요. 그러네요. 기간도 또 길고 하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저 30년, 40년대의 이 인구 3천만이 되는 상황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난 것처럼 우리가 좀 약간 그렇죠. 하는 우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냐면 걱정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몇 년, 1년, 2년, 3년 이 흐름을 가는 게 아니고 네. 저 미래에 있는 일을 지금으로 땡겨와서 그래서 옛날에도 인구 감소론이 10년에서 한 14년도에 인구 감소론이 막 또 대두가 됐어요. 맞아요. 그때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출생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 가지고 인구 감소를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구 감소하니까 집값 막 떨어진다. 지금 당장은 인구도 늘고 있는데. 그럼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네. 정말 먼 미래의 일이고 퍼센테이지로 봤으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하락 시장과 만났을 때 힘을 발산한다는 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겁니다. 그냥 이게 결과가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도 않아요. 아 그게 진짜 영향을 줄 것이냐 줄 거냐 안 줄 것이냐를 중요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결과가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하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럼 내가 잘 정확히 몰라. 그러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갖다가 쓰고 그걸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유가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 시장은 금리가 잡아먹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금리로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네. 다른 전문가가 다른 요인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금리야. 그러면 발박하려면 너무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죠. 금리가 그럼 올라가면 굳이 이걸 반박할 필요도 없고, 예,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박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게 대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가 하락 요인이잖아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 요인이 강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멈췄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하까지 되고 있어. 근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락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뭘로 할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인구 감소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반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말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반박을 해도 믿질 않아요. 어쨌든 감수하고 있는 거는 팩트니까. 그렇죠. 그걸 또 반박.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실제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냥 심리적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보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자, 인구가 감소할 건데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승했어요. 그래서 뭘로 설명했냐? 세대수 증가. 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버렸죠. 저만 세대수 감소, 세대수 증가는 큰 의미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잖아요. 험난한 길이었죠. 네. 이걸 증명하려면 내가 다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붙잡고 고봐라. 자, 이게 이럴 때는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걸 안 믿어버리면 뭘로 다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납득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좀 지나서 이제 제가 그냥 세대수 이제 감소하는 상황으로 설명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게임 깨시네요. 뭐 어렵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뭐 어렵게 일부러 반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장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뭔가 되게 어려워요. 뭔가 이론은 되게 많은데 그 이론으로 하나하나 또 증명이 되지 않는 시장인 것 같고, 부동산이. 네.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언론이나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또 믿게 되면서 네. 또 반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인구 줄고 있는데 올라가면 세대수가 늘었다. 또 가는 거죠. 세대수도 감소하고 있으면.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인구가 이제 줄지만 몰릴 수 있는 대로 몰린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이유를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이면 네. 사람들이 거기에 반박을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가 모든 게 정확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요인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인과관계가 딱 정확하게 있고 이런 네.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학하고 사회는 다른 게 수학은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냥 이 과정만 딱. 그래서 어떤 요인 하나가 이걸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가면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 그거를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데이터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겠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에 각각의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쑥 모이면 말도 안 되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 꼭 합리적인 행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시장 상황하고 결부돼서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 감소는 하락 요인이고 시장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주 강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건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뭐 집이 얼마만큼 남아도는 걸 가지고 상승한 걸 또 구체적으로 하면 믿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집이 남아도는데 상승한다. 그런 상황을 반박으로 재면 그건 또 그때 뭐 거기는 또 다른 게 우리가 있겠지. 말하는 집은 그게 아니다.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일반화시키면서 그 반박하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냥 여러분들은 하락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타부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심리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좀 지켜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 요인이 지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이걸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도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반드시 또 다른 상황은 벌어진다. 오늘 시간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회는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사람이 평온한 상황이면 사람들의 심리는 각각 흩어져 있어요. 모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냥 요인들로 되는 건데 약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진짜 무조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몰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은 네.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네.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파악을 해도 전문가 다 틀리잖아요. 그게 다 틀리는 이유가 사람의 심리가 모이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 극단적인 상황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기가 쉬워요. 소장님만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거를 관심을 그쪽에 네.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 방향을 제대로 짚고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